네, 뉴스플러스의 뒷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오늘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어떤 기자가 나와주셨는지 오늘 함께 할 기자분은 홍헌표 기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이제 뉴스 외전 시작하면서 처음 이제 출연을 해주셨는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동산부에서 서울시 또 전국적으로 아파트값, 집값, 전세값 취재를 하고 있는 홍헌표 기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증권부에서 이렇게 몸을 담고 있지만 항상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되게 크거든요. 저는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증권부 기자면은 주식 투자하는데 좀 유리하냐, 뭐 좋은 정보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부는 좀 그런 게 있나요? 부동산부는 있죠. 확실히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후배들이 다들 부동산부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증권부에 있는 기자들은 주식 투자를 이제 쉽게 할 수도 없고 물론 이제 부동산부도 여건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미리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 좀 많이 공유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홍헌표 기자 리포트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 이런 점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으신 점 있으시면요. 지금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바로바로 보고 또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뉴스 외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3기 신도시 청약 관련해서 좀 리포트를 써주셨어요. 확실히 좀 흥행을 많이 했는데 좀 예상을 하신 수준인가요?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4만 명이 접수했으면 굉장히 많은 수치거든요. 네. 네. 이게 이번에 공급을 하게 된 물량이 한 4천 가구인데 4만 명이면 한 10대 1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어디는 10만 명, 20만 명이 몰렸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건 이제 당장 2, 3년 뒤에 입주가 가능한 이제 일반 공급 물량이고 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본청약이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이제 사업 부지에 땅을 파고 있고 이제 그런 곳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접수를 받은 3기 신도시는 이제 막 구역을 정해놓고 아직 사업이 제대로 시행도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미리 좀 한 2, 3년 땡겨서 이제 청약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도 4만 명이 몰렸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의 차이를 아시나요? 저는 증권부 기자이기 때문에 네. 당당하게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공급은 청약 통장을 갖고 있으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그 지역의 1순위 이제 해당이 되는데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라던가 무주택,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그리고 다자녀, 네. 그렇죠. 노부모를 이제 부양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특별 공급인데 이번에 이제 신청을 받은 4만 명은 전부 다 이제 특별 공급 물량입니다. 다 조건이 필요한 물량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별 공급 지나고 나서 오늘부터 이제 일반 공급 물량 한 400가구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확실하게 이제 특별 공급이 자격 조건이 힘들죠. 그렇죠. 어렵죠. 그렇게 되기가. 그렇기 때문에 4만 명이면은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것도 좀 생소한데도 꽤 많은 이제 무주택자들이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사전 청약이면 또 2년, 3년을 좀 땡겨서 하는 거다 했으니까 사실 2, 3년 뒤에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흥행을 좀 보였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었네요. 보니까 또 이 리포트에서 내용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이 집값 잡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볼만하다라는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는 좀 어느 정도 기여가 될까요? 일단 사전 청약만 놓고 보면 당장의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청약 접수를 한 4만 명이 당장 어디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계속 일단 그 입주할 때까지는 전세를 살아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기도나 인천 쪽으로 퍼지고 있는 건데 이 수도권 주변에 있는 신도시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간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게 예전에 이제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신도시를 지었을 때 2기 신도시에 해당됐을 때 그 서울에서 빠져나간 사람은 6%고 같은 경기도나 인천 그리고 같은 신도시에서 움직인 사람은 94%거든요. 왜 흔히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하시는 말씀이 서울 한번 빠져나가면 이제 다시 못 들어온다. 다시 못 들어온다. 근데 실제로 그걸 체감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당장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 직장이 서울이거나 애를 당장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다 그러면 함부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수요가 쉽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제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또 하나를 짚어드리면 지금 사전 청약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분들이 입주를 하려면 2025년이 가장 빠릅니다. 25년. 네. 너무 멀었네요. 그렇죠. 한참 남았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위례 신도시나 뭐 동탄 이런 네. 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가 2기 신도시인데 그곳은 지금 입주를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막 새롭게 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신도시가 확정이 되려면 다 완성이 되려면 한 10년 넘게 걸려요. 그러면 2030 한 5년 정도에나 30만 가구가 다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35년이요? 그렇죠. 2035년이면 몇 살이세요? 그러게요. 저는 그때쯤 이제 대학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예.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0년 뒤에 30만 가구가 다 입주를 했을 때 그때 뭐 이제 전반적인 뭐 집값, 주택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예단하기 좀 쉽지 않죠. 그렇구나. 그러면 수도권의 집값 안정화 아직은 좀 먼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게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오늘부터 일반 공급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추천하시는지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3기 신도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청약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일단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네, 그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 설명을 드리면 사전 청약에 신청한다고 해서 본 청약, 2년 뒤에 있는 본 청약에 신청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넣었는데 떨어지면 2년 뒤에 다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해드릴 거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에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1년 뒤에 나 알고 보니까 뭐 저기 성남 복정에 가서 살고 싶어. 마음이 저희 뭐, 바뀌었어. 네, 마음이 바뀌었어. 그랬을 때는 그때 사전 청약 당첨을 포기를 하고 어허. 본 청약을 진행을 해도 됩니다. 오, 자유가 좀 있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좀 요건을 뭐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용어가 복잡하긴 한데 예. 어쨌든 본 청약 하기 전까지만 사전 청약에 대해서 포기를 하면 본 청약 당첨 요건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결국 뭐 해서 믿질 것은 없다. 그렇죠. 뭐 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럼 뭐 해보고 되면 뭐 땡큐고 그쵸. 아니면은 뭐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 청약을 예정하는 시기가 23년, 22년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좀 제가 키포인트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홍 기자께서 청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하실지. 우리 부동산부 일단은- 기자는 여기에 네, 청약을 하겠다. 이건 이제 뭐 네. 공식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좀 그럼요. 팁을 드리면 최대한 강남에 가까운 곳에 꼭 청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정답이네요. 네, 네, 뭐 정답이 여기 이제 강남이네요. 그 신도시 좀 이렇게 찾아보면 뭐 과천이나 성남 복정이나 위례 같은 데가 지금 강남에 가깝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아파트 값은 강남을 중심으로 쫙 이제 퍼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괜히 이제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강남에 최대한- 붙어 있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강남에서 가까운 곳으로 청약하면 좋다 이런 꿀팁까지 주셨습니다. 네, 결국 오늘 또 이렇게 또 좋은 꿀팁도 주셨는데요. 홍현표 기자가 또 계속해서 리포트로 부동산 관련한 정보들 계속해서 줄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요. 제가 한 가지 좀 이벤트로 청약으로 또 이행시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저한테요? 네, 제가 사실 좀 선배시고 하다 보니까 좀 부담도 있지만 제가 용기를 가지고 청약으로 이행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빠르고 선배님의 재치를 한번 제가 믿어보고 준비되셨나요, 홍 기자? 청약이요. 그냥 할게요. 예. 네, 뭐 해보겠습니다. 제가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청년주택 살고 싶으신가요? 오, 청년주택 살고 싶으시고 약속 드릴 순 없지만 네, 열심히 제 기사를 보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이 망했네. 어려운 걸 망했어. 역시 대단한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네. 홍 기자님 오늘도 꿀팁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계속해서 뉴스 외전 시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기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또 재밌는 이벤트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저도 궁금한 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 분명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많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은 뭐 라임님께서 또 크크크크크 하시면서 많이 웃어 주시고요. 재민님 기록을 남겨주셨네요. 청약으로.
제 기사를 보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재치 있게 우리 홍 기자께서 위기를 모면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기자님이 지금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경제부에서 지금 이금융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그리고 지금 가상자산까지 맡아서 보고 있는 정호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부가 남달라요. 지금 아주 자세가 지금 딱 각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정 기자 사실 저랑 좀 이게 좀 뭐랄까요? 이게 공통점이 동기거든요. 그렇죠. 저희 동기인데 사실 오 기자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털어주겠다고 예. 그래서 눈물 좀- 쏙 빼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사실 막 그냥 예, 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아까 홍원표 기자님께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예, 긴장하시고요. 걱정이 드네요. 네네. 예. 또 첫사랑 그렇습니다. 얘기는 물어보지 않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네, 오늘 알겠습니다. 리포트와 관련해서 한번 좀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네. 백신 보험 관련해서 리포트를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좀 백신 맞으셨나요? 저는 백신을 안 맞았는데 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백신 맞으신 분이 계신지? 그래서 안 맞으신 거네요? 네, 저는 안 맞았는데요. 네. 그렇구나. 이 백신과 관련해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백신 예약을 해라 이런 좀 공지를 받았는데 맞아요. 백신 맞아도 될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부작용 맞아요, 있는 거 맞아요.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백신 보험도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네, 좀 맞습니다. 리포트에서 지적을 해주신 게 백신 보험을 하면 광고를 한 플랫폼에는 이게 처벌이 되지 않는다. 이 네네네, 내용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최근 13개 보험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나필락시스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들을 아하,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름도 어렵죠. 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아하. 이 풀네임인데 사실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벌레에 물린다든지 음식물을 잘못 먹는다든지 아니면 백신을 잘못 맞는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알레르기가 생기고 막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이런 걸 아나필락시스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백신 보험이라고 이걸 팔고 있거든요. 근데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일어날 확률은 0.000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정 광고가 아니냐. 좀 이제 백신을 맞으면 아까 오 기자님이 말씀한 것처럼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국민들이. 그거를 좀 이용해서 공포 마케팅을 한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금감원이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거죠. 지나치게 부작용을 좀 강조하는 방식의 광고는 좀 과대 광고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공포 점을 마케팅이 지적한 될 수 거네요. 있다. 그렇구나. 근데 또 궁금한 게 리포트를 보니까 네. 이 보험을 판 회사는 금감원이 좀 제재를 하겠다라고 맞아요. 했고요. 광고를 진행한 플랫폼엔 또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드는 생각이 광고 진행하는데 플랫폼에 또 제재를 먹여야 하냐. 네. 광고를 신청한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정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거는 플랫폼이 최근 문제가 된 거는 토스에서 이제 삼성화재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토스. 백신 보험을 이제 무료로 접종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네. 개인정보도 수집을 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토스는 이제 금융 플랫폼이고 보험 회사도 아니고 보험 모집인도 아니고 대리점도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금융소비자법에 적용이 받지 않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거를 막 표시광고법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은 이제 금융소비자법에 적용을 받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삼성화재한테 이제 심의를 하겠다. 좀 이런 내용인 거죠. 토스는 걸리지 않으니까 또 걸리는 삼성화재에 네네. 또 이제 제재를 하겠다 이런 방식이네요. 알겠습니다. 이 이게 백신 왜냐하면 좀 더 말씀드리면 예, 욕심이 많으시네요. 하실 말씀 있으시랍니다. 네네. 이제 예. 당국이 새로 막 이렇게 금융 플랫폼을 막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이러면 좋긴 한데 네.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모르겠지만 당장 지금 소비자들의 위험이 소비자들의 과정 광고에 우려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당장 있는 법대로 하려다 보니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이런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 보험사가 받는 처벌은 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좀 강한가요? 처벌이요? 타격이 있나요? 처벌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역시 다시 여기서 한번 허점을 확인해. 제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다음 뉴스 잘 플러스 시간에 수비를 좀 전달드릴게요. 해주셨는데 네. 그때는 또 시간이 늦었으니까요. 열심히 취재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호진 기자가 또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또 월요일에 코너가 하나 있죠. 맞아요. 제가 가상자산, 버추얼 토크 가상자산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5시부터 5시 반까지 하고 있고,
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6시부터 7시까지는 유튜브 채널 크립토엑스에서 네. 저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뭐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뭐 시청자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와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국경제TV의 또 가상자산 전문 기자를 꿈꾸고 있는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보내드리기 전에 또 보험으로 이행시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비되셨나요?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보험으로요? 제가 왠지 청약 얘기하니까 저 왠지 보험으로 이행시 시킬 것 제가 같은 백신으로 거예요. 할지 보험으로 할지 고민을 했는데 그럼 백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으로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네네. 100. 100번 잘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신. 신나게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호진 기자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여러분들 뉴스 외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자들의 뒷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호진 기자도 한번 해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설정까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외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브라보.